네, 오늘은 임직원 한정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임직원 특약이라고도 하고, 길게 얘기하면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16년도부터 계속 이제 현재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일부 사업자들도 2021년부터 이제 이런 임직원 한정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관심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개인 사업자 부분을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최근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임직원 보험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요런, 제가 16년도 자료긴 해요. 16년도부터 법인 임직원 보험이 시행되다 보니까 자, 자료들 찾다 보니 16년도 초반에 나왔던 자료가 그나마 보기 편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찾다가 보니까 나와서 이제 요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요 법 얘기도 있고 글도 막 생소한 단어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 그냥 이 자료만 딱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쉽지 않아요. 한두 번 읽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건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기서의 그냥 주요 부분만, 이제 엑기스 부분만 찝어서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임직원 보험이라는 게 왜 생겼냐부터 알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나머지 얘기들도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생긴 게 된 배경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법인에서 수입차를 리스로 뽑아서 비용 처리를 하고, 렌트로 뽑아서 비용 처리하는 게 조금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낼 거 내가 고가 차량을 타고 사적인 용도, 그러니까 뭐 이왕 타는 거 우리 와이프 차, 우리 아들 차, 딸, 자녀 차량을 법인으로 뽑아서 이거를 경비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타야 될 차를 법인 세금으로 충당, 이제 절세를 받아서 타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좀 절세 상품처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복지라는 부분 때문에 증세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증세를 하다 보면 반발이 생기니까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부분도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증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딜러분들도 예전에는 무거래로 진행을 하다가 부동산 실거래법처럼 실거래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세금을 이제 추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점점 이제 증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 차량의 사적인 용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임직원 보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라고, 비용 처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라고 하면 쉽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차가 굳이 필요가 없는데 내 업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차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내 지출로 다 잡아줘.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깎아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비 처리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필요가 없는데 업무용으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원래는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국세청에서 법인들한테 이런 걸 증빙하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게 임직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이라고 하면 보험에 보통 특약들이 있잖아요. 가족 안정 특약, 부부 안정 특약, 오너 운전 특약, 이런 특약들이 있는데, 특약은 그 사람들만 운전을 해야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들만 운전하는 보험을 가입하면, 그래 어차피 가족들 타는 거 아니고 그런 직원들만 타니까 일단 업무용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용 차량, 그러니까 임직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 차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일반 모든 차량인데 굳이 이제 임직원 보험을 이 차는 가입 안 해도 돼 이런 차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차, 그러니까 모닝, 레이, 스파크 이런 차량 같은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차량, 카니발 9인승, 11인승, 뭐 스타렉스 뭐 이런 차량이겠죠. 근데 이제 고객 중에 난 카니발 7인승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 임직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빠져 있는데요. 화물차도 임직원 보험을 굳이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그리고 화물차는 임직원 미가입해도 되는 차량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페이지에서는 다 이해를 하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하면서 임직원 보험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업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렌트 리스라서 법인이 임직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고가 차량과 그리고 사적인 용도를 막고자 생긴 이제 세제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에서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구매든 할부든 뭐 중고차로 지인한테 사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은 여기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 리스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다시 요 내용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임직원 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이 차는 임직원이 타는 차가 아니다 보니 그래 보험은 미가입할 수 있으나 이제 법인에서 이용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건 국세청에서 하는 거야. 렌트사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안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직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어쨌든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을 해줄게. 대신에 이게 이제 16년도 자료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요게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2020년부터는 그 1,500만 원으로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주요 부분은 비슷하니까 그냥 내용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그래 임직원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 전액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이거고요. 1,5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1,500만 원 넘어도 너네가 증빙을 하면 해주겠다예요. 근데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행 기록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걸 작성해야 돼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차를 어떤 부서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운행을 했으며 어디서 어디까지 출발할 때는 몇 킬로였고 도착할 때 몇 킬로인데 운행했더니 한 10킬로 운전했네. 이거를 1년 내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차량은 1,500만 원 이상 받는 걸 포기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보험, 법인 임직원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 대상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개인 사업자에는 모든 사업자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는 개인 사업자인데 굳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따로 관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개인 사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우리랑 계약을 안 하는 법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직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하게 우리가 적혀 있는 거 이외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 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되시면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가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거보다 제일 간단한 건 너네 기장 맡기는 그 사무실에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사, 이사, 뭐 직원, 그리고 뭐 여기 적혀 있는 업무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뭐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간혹 진짜 계약 진행할 때 이런 질문 간혹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이 직원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얘 임직원으로 대상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봐도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계약 한 건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 어떤 영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명함 하나만 있으면 다 임직원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험 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명함 하나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안내를 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이외에는 절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사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추가로 더 보시면요. 네. 자, 대상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차량이고요. 이게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제외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근데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딱 한 가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법인은 아까 임직원 보험을 미가입하면 얄짤없이 비용이 전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조금 여지를 줬어요. 사업자별 한 대는 그냥 가입 안 해도 돼. 근데 두 대째부터는 가입해야 되는데, 혹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절반은 인정해 준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6년도에 법인 임직원 보험이 생길 때 아주 그 법인에서 대부분 난리가 났거든요. 자녀가 타던 차, 막 와이프가 타던 차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다 하다가 법인에 등재시키고 아주 막 난리가 났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 전에 법인의 16년도에 그 정도 여파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보셨지만 해당되는 직군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한 대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두 대째도 굳이 어떤 사정으로 안 하더라도 경비를 절반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개인 임직원 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제2운전자는 불가하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게 질문사항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급조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료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았는데, 최대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하고 좀 미비한 부분하고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자동차 보험 부분하고 이제 부가세 환급 이런 부분을 엮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유지했던 그 계약 내용 부분부터 해서 진행 방식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출문하고 뭐 이런 진행 방식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